얘기 나왔으니까 진짜로 이복 편이 말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제 윤석열 구속돼 있을 때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100억대 뭐가 흔적이 보인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죠. 100억만 해먹었겠니? 100억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 뒤에 있는 걸 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김건희랑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삼부토건인데 사실상 삼부토건은 김건희의 모태가 된 르네상스 볼케이노의 사실상의 금원이라 그럴까? 우물 같은 회사인데 이낙연 동생이 사장을 하고 지금은 윤석열의 법대 동기가 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잣 같은 회사인데 여기에 김건희가 연결이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기를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장면만 한번 볼게요. 소리 키웠나요? 네, 소리 키웠습니다. 우리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이 일부 관계자들의 김건희가 포함됩니까?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질리는 거죠. 네, 뭐 안 된대요. 안 한다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쪽 방향으로 수소가 안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수은 왜 쉬어? 어? 한수은 왜 쉬어? 아, 씨발, 이거 위증인데.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거죠. 에휴.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걸리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추후 보고받았다고 하겠죠. 자, 문제는 실제로 송 작가가 예언한 대로 MBC 단독으로 4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더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또 주가 조작이에요. 네. 삼부토건과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의 주가도 같은 시기에 5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목이 다르다 그래갖고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회사가 투자했고 삼부토건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시세 차익 또한 삼부토건 뉴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하고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지. 삼부토건 인수 주체였던 DYD와 웰바이오텍을 통해 전환사채를 헐값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2023년 5월에서 12월 웰바이오텍이 3차례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특히 8월에는 시세보다 3배 이상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하루 만에 상장 주식이 16.6%가 증가했습니다. 예상 시세 차익 최대 400억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0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그래프가 그 당시에 3주 이상 이어졌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 당일날 400억인데 이걸 취득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었으면 얼마가 됐을까요? 삼부토건 3배 뛰었거든요. 이거 3배 같이 뛰었다. 아니 2배만 보더라도 거의 1000억대의 차익을 추가로 얻어낸 겁니다. 그 삼부토건하고 이 웰바이오텍이 지금 400억이라는 거거든요. 웰바이오텍 이 삼부토건 둘 다 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검사를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나가가지고 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뭐 화장품 회사를 찌질한 걸 인수를 했는데 이 화장품 회사가 어디서 돈을 긁어 모아갖고 삼부토건을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삼부토건이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가 사들인 토건 회사가 갑자기 실적을 올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주도하는 업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를 제외하고 삼부토건 인수 이후부터 여러 번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전력이 있는 회사예요. 우리는 그때 젤렌스키 부인 왔을 때 그 시기만 갖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수 과정 이후부터를 쭉 살펴보게 되면요. 삼부토건은 이 사람이 인수하고 난 이후 이게 윤석열 등장 이후에 2년 반 동안 이와 비슷한 주가 조작을 최소 3차례 이상 했고 그때마다 주가가 급등락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걸 확대해서 조사를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에 이복현도 나는 깜빵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주가 조작을 가만 놔뒀다? 우리 주가 시장을 완전히 망치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이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그러면 여기에 국장은 뭐 망한다, 국장 망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안 넣는다고 넣어봤자 털려. 삼부토건처럼 그냥 털리고 자기는 바보 된다고 혼자 개미만 바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금융감독원이 가만 지켜보고 있다? 이건 동조한 놈이지. 그래서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자기가 그 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봐서 금융범죄를 많이 다뤄봐서 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굵직굵직한 금융범죄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뭐 기억하시는 그 해외 홍콩에서 발행했던 TF부터 시작해서 2년 반 동안 주가가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급락을 했던 사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권도영 그 코인 사기로 해갖고 그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애에 대한 그 사법 처리 부분도 그렇고 수없이만 뭐 임창정 연루된 사건 그게 아까 그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제대로 뭘 털어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큰 손 잡은 게 있어? 단죄를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한동훈이랑 똑같아.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 그래놓고 마약은 봐주고. 전혀 통과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내 마약 시장을 말레이시아 조직에 다 떠넘겨버린 게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마약과의 전쟁이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이 새끼들은 무능한 게 아니라 유능한 거예요. 그 무능함을 가장한 유능함으로 동업자들을 엄청나게 배를 불린 거야.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고 감독을 안 하는 걸로 김건희한테 충성을 다했던 놈이라는 거죠. 이복현도. 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 금감원 안에는 자동 시스템이 있어요. 이와 같은 주가 조작의 이상한 흐름들을 이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자체 학습을 통해 갖고 다 짚어내게 돼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때부터 존재했던 거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기능을 강화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시그널들을 찾아냈을 겁니다. 여러 군데서. 그쵸. 이거를 다 개무시하고 봐줘버린 게 이복현인 거고. 관련된 인사들 전부 다 사법 처리 다 해야 돼, 진짜. 그래서 거기서 발생했던 천문학적인 수익들 중에 그 3분의 1은 김건희가 했던, 다른 놈이 했던, 이거를 봐준 수익으로 3분의 1은 수수료가 발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니까? 일해야 되는 팀이 있어요. 주가 조작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팀. 그 다음에 이 주가 조작을 돈을 대줄 쩐주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이 나중에 걸렸을 때 법적으로 설거지를 해줄 변호사나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얘네들이 들어가. 그래야 투자를 해도 뒤탈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지분이 30%씩 나눠져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만일 이거를 했다고 치면 얘는 100%를 다 먹었겠죠. 김건희가 있으면 이거 100% 다 먹은 겁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욕이 있어요. 욕심이 똥장까지 들어찼다고. 예. 그러니까 같이 일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랑 같이 동업을 했던 주가 조작범들 중에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거를 직접 운영을 했던 이정우도 손해를 볼 정도였으니까 수익은 오로지 김건희를 우선해갖고 내주기 위한 주가 조작이었다는 거죠. 근데 김건희를 쓰는 이유는 뭐다? 김건희랑 같이 하면 안 다쳐. 근데 검찰이 이쪽이니까. 최은순도 있고 김건희도 있고 김건희하고 최은순은 피해갔지만 동업자들은 다 처벌받았는데요? 왜냐면 얘네들이 처벌을 받은 이유가 그거죠. 검사가 아니라서 아니지. 처벌을 안 시키면 배당을 줘야 되거든. 돈을. 그렇지. 그러면 김건희 최은순하고 일하면 안 되는 거지. 같이 일하면 바보 동업자들이 멍충이네. 근데 다른 놈이 또 있거든.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거 해줄 애들이 많으니까 일을 저질러요. 그럼 끝나면 분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열심히 실무를 했던 애들도 30%를 줘야 된다고.
이걸 안 주기 위해서 잡아 쳐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걱정을 한 거야. 아니, 분명히 김건희 있으면 문제 안 된다고 했는데 수사가 왜 들어갔지?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만 잡아놓을 것 같은데? 거기는 내비두고? 그래. 실제 그렇게 끝난 사건이 도이치모터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은순, 김건희 모녀와 같이 일을 하면은 잠깐 한 번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최종은 다 철컹 엔딩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멍충하게 계속 같이 일을 해. 그러니까 TMF 사태도 그렇고 이번 MBK 사태도 그렇고 이 정도의 금액으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사전에 얼마나 불법 행위가 많았어요. 사전 상품권 막 할인해서 팔고 기업체들한테 세일한다고 외상하고 막 기업어음들 졸라 내다 팔고 이미 이때부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거고 이 새끼들을 구속 기소를 해가지고 추징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금감원은 그따위 거는 관심도 없다니까.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도 아마도 안전 비용을 이미 상납한 게 아닌가 싶고 이쯤 되면 맞아요. 루리후님 말씀처럼 모녀가 목고땡 전문이라고. 뭘 목고땡을 싫어해. 목고땡 전문이지. 근데 우리 성훈이는 대체제가 없어. 왜요? 자꾸 먹는 거예요. 이벤트가 그 우리 성훈이만한 확실하잖아. 이벤트와 어떤 그 의전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작살로 그 회를 그 찍겠다는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있을까? 니도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정도 못 해주냐? 그렇게 어떻게 하지? 아니 니는 그걸 반성해야 돼.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할 수 못 있는 해줘? 사람은 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걸 못 해줘? 최수종도 그거 하기 힘듭니다. 그걸 넘어섰어 김성우는.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못해? 작살로 못하냐고. 그냥 불고기 먹어. 그냥 굳이 회를 먹으려 그래. 썰어져 있는 거 갈비 먹고. 갈비. 네. 저희가 이렇게 싸우지만 사실은 저희는 진짜 굉장히 친합니다, 여러분. 네. 특히나 우리들 사이에는 애가 있어요. 네. 네, 전우애라고. 네. 그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어떤 애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놈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지. 철컹철컹이지. 난 빼고 니네는 무조건 그렇지. 철컹철컹. 나만 무사할 수 있다면 니네는 보내버리겠어. 아. 요런 생각을 갖고 사는 최수종은 할 것 놈들입니다. 같은데라는 댓글이 나왔습니다. 아, 참 수종 씨한테 물어볼 수가 없고. 이거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뒤지기만 하면 줄줄줄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올 비리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정권 바뀌면 다 드러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바뀌게 하려고 그쵸. 그 지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